이게 500일 투자법이라고 있어요. 네 번째 반감기가 2024년 4월 20일이었죠. 이때보다 500일 이전에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매도는 이날 이후로 500일 이후에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 1000일 동안 보유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작년 9월 2일이 정확하게 반감기 이후로 500일 되는 날이었거든요. 500일 되는 날 10만 9천 달러였어요. 최고점은 아니죠. 네, 최고점은 한 달 뒤에 한 10월 7일인가 이때 12만 6천 달러였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었지 않나요? 그리고 살 때 가격도 보시면 최저점이 15K였거든요. 15K나 16K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10%밖에 차이가 안 나요. 되게 정확하죠. 그러면 이번엔 언제 사면 되냐 해갖고 제가 이미 계산을 해놓은 거거든요. 500일 전이 언제냐? 올해 11월 29일입니다. 2026년 11월 29일. 그럼 비트코인 사고는 싶은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11월 29일을 전후해서 매수하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14일 오후 12시 34분입니다. 네이버에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건국대학교에서 무료 강연을 하고요. 보랑그룹의 후원으로 무료 강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이 전주잖아요. 전주에서 멀리 가는 거다 보니까 자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건국대학교 접근성도 나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한 80명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한 20분 정도 더 신청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청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약간명 조금만 더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네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 강의합니다. 비트코인이랑 반도체 투자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침체장이잖아요. 하락장. 하락장에는 다들 힘듭니다. 네,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응원해주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외부 강의 잘 안 하는데 그냥 한번 여러분들 얼굴도 좀 뵙고 싶고 해서 네,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8월 23일 서울 강연, 사실 강연 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올해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네, 첫 강연이고 작년에는 아예 한 번도 한 적 없는 것 같고 재작년에도 한 번도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무료 강연 하니까요.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실제로 와주시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같이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같이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면 그 시간 자체가 좀 이런 힘든 하락장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연 신청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을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별로 안 좋죠? 지금 환율이 많이 빠졌죠? 테더 가격이 141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닥을 또 찍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도 약간 빠졌어요. 뭐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살짝 빠져가지고 한 63,300 정도 네, 좀 빠졌죠. 그러면서 와, 업비트 가격이 엄청 좋아졌어요. 몇 시간 전에, 1시간 봉으로 볼게요. 몇 시간 전에 빠져가지고 새벽 1시쯤에는 딱 정확하게 8,900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8,800대까지는 안 갔고요. 8,800만 원, 8,900만 원 이 가격이요. 이 가격이 57K대에 나왔던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 63K에서 이미 8,900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57K를 실제로 찍게 된다면 7천만 원대까지도 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7천만 원 후반대까지도. 아직은 최저점을 찍었다고 보긴 어려우니까 매수를 하시려거든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11월 29일에 사세요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올렸거든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저희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제가 이 글을 예전에 쓴 글인데요. 다시 좀 올렸습니다. 이게 500일 투자법이라고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글 링크 달았으니까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작년에 1억 6천 넘고 1억 7천 넘었을 때 사라고 아주 좋은 시기다라고 말했다고 댓글이 막 달리는데 유튜브에서 본인이 본 거를 제가 말했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한 이야기만 제 비판하는 거는 다 괜찮거든요. 제가 틀릴 때 많으니까. 저를 뭐 비판하는 거는 제가 다 수용을 하는데
제가 하지 않은 말로 저를 이렇게 험담을 하는 건 솔직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다른 분들 말씀하신 걸 제가 이야기한 거랑 좀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25년 9월 1일에 쓴 글입니다. 9월 1일에 네 번째 반감기가 2024년 4월 20일이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500일 투자법이라고 하는데 이때보다 500일 이전에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매도는 이날 이후로 500일 이후에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럼 한 1000일 동안 보유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4번의 사이클을 겪었었는데요. 이번 것도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9월 2일, 작년 9월 2일이 정확하게 반감기 이후로 500일 되는 날이었거든요. 500일 되는 날 10만 9천 달러였어요. 최고점은 아니죠. 네, 최고점은 한 달 뒤에 한 10월 7일인가 이때 12만 6천 달러였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었지 않나요? 그리고 살 때 가격도 보시면 최저점이 15K였거든요. 15K나 16K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10%밖에 차이가 안 나요. 되게 정확하죠. 그러니까 바닥 가격도 완전 찐 바닥에서 10% 정도 높고요. 그리고 최고점, 고점 가격도 피크를 찍었을 때보다 겨우 10% 빠진 가격이거든요. 물론 최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 팔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언제 사면 되냐 해갖고 제가 이미 계산을 해놓은 거거든요. 파는 거는 9월 2일 날 매도를 하셨으면 되고요. 그럼 다시 매수하는 건 이거는 확정된 날짜는 아니고요. 반감기 날짜는 조금씩 바뀝니다. 대략 10분마다 블록이 하나씩 생성이 되긴 하는데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10분보다 길어질 때도 있고 10분보다 짧아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략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일 정도입니다. 며칠 정도 차이는 생길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500일 전이 언제냐? 올해 11월 29일입니다. 2026년 11월 29일. 그럼 비트코인 사고는 싶은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다. 나는 현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차피 지금까지 잘 안 사고 버텼잖아요. 그러면 11월 29일을 전후해서 매수하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한 8,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때보다 이날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때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면요 한 번쯤 바닥을 다녀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11월 29일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있거든요. 저는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고 8, 9, 10, 11, 12 이렇게 5개월 동안 열심히 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0.1비트 이상 매수를 할 거예요. 지금은 0.1비트 사는데 900만 원 정도면 매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 살 거예요. 이런 말씀 드렸죠. 진짜입니다. 뭐 방송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고요. 물론 대출이 거절당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출이 나올 것 같으니까 대략 한 8월 말 정도 8월 말 9월 초 요 정도 대출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29일 이날이 500일 전인데 이날도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현금 그리고 제가 되게 열심히 일하거든요. 아침에 제가 매일 방송을 합니다.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일을 방송하고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수요일은 오전 10시에 하고요. 월화목금은 아침 6시 15분에 방송을 합니다. 방송 시작 시간이 6시 15분이에요. 그럼 저는 대략 한 5시쯤에 일어나서 방송 준비하고 방송 시작을 6시 15분에 하고 있거든요. 진짜 엄청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때 고래동 공부 방송하고 달리기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한 11시나 10시나 이때쯤 공개 방송도 하고 있죠. 지금처럼 공개 방송도 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편집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학학원을 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학학원에 오후 1시쯤부터 이제 수학학원 출근을 하거든요. 수학학원에 나와서 수업을 한 10시 넘어서까지 합니다. 정말 틈이 하나도 없어요. 뭐 밥 먹고 이게 수업 준비하고 수업하고 하면 하루가 다 끝나거든요.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다행스럽게 학원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는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집자분을 PD님 썼다면 제가 적자가 계속 났겠죠. 네, 그럼 롱런 하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좀 PD님도 같이 계속 못하게 됐고 편집도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 돈이 한 200만 원입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이 후원을 안 해주셨다면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벌었을 거예요. 네, 유튜브 돈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그나마 200만 원 버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그래도 적어도 3번 이상 방송을 매주 하고 있거든요. 주 3일 이상. 글쎄요, 뭐 많은 건가요? 네, 여러분 많게 느껴지시나요? 네, 제가 여기에 드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한데 어찌됐든 뭐 수학학원에서 본 돈, 뭐 제가 또 분당의 학원도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고래동 공부도 운영하고 거기서 벌면서 제 수입이 나온 모든 걸 다 비트코인 사는데 쏟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그만큼 진심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비트코인을 나중에는 안 살 생각이에요. 1억 미만에서만 살 겁니다. 1억이 넘어가면 저 솔직히 비트코인 충분히 있거든요. 더 안 사도 되는데 너무 가격이 좋아서 욕심이 나서 더 살 뿐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서 그 번 돈으로 다 비트코인을 사고 있거든요. 제 기준은 1억입니다. 1월 29일에 1억이 넘어가면 그때는 글쎄요, 네, 안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때 대출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억이 넘어갈 것 같으면 그냥 다 사버릴 겁니다. 1억 넘은 가격에는 안 사고 싶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왜 이렇게 1억에 집착하냐? 왜냐하면 저는 2억이 되면 0.5비트를 팔 거거든요. 0.5비트를 매도하는데 제 평단이 만약에 1억보다 훌쩍 넘는다고 치면 0.5비트를 팔아도 제 맨징이 안 되잖아요. 투자금 회수가 안 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1억이 넘을 때는 웬만하면 안 살 겁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너무 좋아요. 8,900만 원, 9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 못 참고 계속해서 열심히 사고 있어요. 현금이 없습니다. 돈이 매우 쪼들리는데 그래도 비트코인 사는 즐거움에 요즘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가격을 안 보고 사고 있어요. 이런 가격인데 뭐 가격을 더 볼 필요가 있을까요? 충분히 너무너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비트코인에 진심인 분들, 비트코인을 잘 모르지만 열심히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건국대학교 오시면 네, 그런 분들만 다 모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한번 으쌰으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래동 공부 카페에 제가 또 글을 올렸는데 이거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뭐 제시 마이어라는 뭐 이런 분이신데 본인이 3번째 비트코인 베어마켓을 겪고 있대요. 저는 이게 2번째거든요. 네, 저보다 한 사이클 더 먼저 투자하신 저보단 비트코인 선배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2018년, 19년 그때 하락장을 겪으셨던 것 같은데 진짜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놀라운데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때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이때 뭐 사지 않는 건 진짜 좀 손해가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업비트 차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요럴 때 매수했다면 더 많이 빠지니까 마음은 아프겠죠. 하지만 이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여러분 가격을 보세요. 2018년 말에 800만 원입니다. 350만 원에 못 사고 800만 원에 샀기 때문에 가슴이 아플 수 있죠. 근데 800만 원에 매수를 해서 1000일 동안 보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럴 때 매도를 했다고 치면 요때 한 7200만 원이거든요. 거의 10배가 올랐죠. 뭐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만약에 300만 원일 때 샀다면 요때까지 한 2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엄청난 수익률 아닌가요? 저는 이때부터는 저도 열심히 샀거든요. 정말 열심히 매수를 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대부분 이 기간에 매수한 겁니다. 어찌됐든 이때 비트코인을 샀다면 요때가 한 2070만 원 정도 됩니다. 2070만 원. 근데 이 가격에 매수할 분은 거의 없으니까 요 가격쯤에 샀다고 치면 대략 한 3,500만 원. 요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제가 2023년 여름쯤에 뭐 BBB 투자라고 해서 이때 저는 비트코인을 1억이 있다면 비트코인을 3개를 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샀어요. 네, 비트코인 3개를 사서 그게 뭐 한 2, 3년 있다가 오르면 매도하고 부동산을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동산을 안 사고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는 걸로 네, 계획을 변경을 했죠.
어찌됐든 이때 샀다고 해도 지금 하락장이지만 두세 배 정도 수익이 났겠죠. 만약에 고점 부근에 매도를 했다면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9월 초에 아까 그 글을 보고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1억 5천이니까 한 4, 5배 정도 수익이 있었겠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거든요. 지금 물론 11월 29일이 정확한 날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그날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500일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신빙성이 높으니까 보통 마이너스 500일, 그러니까 반감기 이전 마이너스 500일, 2028년입니다. 4월 12일 요쯤 되는데요. 요거 500일 이전 날짜가 11월 29일이에요. 요때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10% 정도 올라가는 지난 사이클에선 그랬었거든요.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번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뭐 온체인 지표로 봐도 그렇고 지금 테더 가격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전보다 57K 밑으로 떨어진다고 치면 8천만 원대가 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꼭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타이밍에 몰빵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건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이 타이밍에 그냥 한 방에 매수하실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분할 매수하세요.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이제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도 1억 미만이면 내년 상반기에도 좀 더 매수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은 날짜도 날짜지만 1억이에요. 1억. 1억보다 미치면 대출받아서라도 매수를 할 거고요. 1억보다 위가 되면 그때는 그냥 보유만 할 생각입니다. 그럼 언제 팔 거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2억이 되면 0.5비트를 일단 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1억을 만들 거고 이 1억을 그냥 SGOV 같은데 넣어놓을 것 같아요. 좀 안전한데. 그리고 나서 또 이 1억의 투자처를 찾게 되겠죠. 어디에 투자할지는 뭐 그때 가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2026년 하반기이지 않습니까? 아주 빠르면 1년 후 2027년 하반기 다시요. 아주 빠르면 2027년 하반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늦어도 28년 중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8년이라고 해도 한 2년밖에 안 되거든요. 2억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건 제 기대인데 2029년쯤 되면은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모으고 있는 나머지 0.5비트도 팔까 말까는 이건 그때 가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장기 보유량은 작년 9월쯤에 지갑으로 다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다 가져갈 필요는 사실 없어요. 저도 계속 비트코인만 사고 있어서 삶이 너무 퍽퍽하거든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데 현금이 없어요. 다 이렇게 자산 투자를 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 사고 뭐 반도체 사고 주식 사고 하다 보니까 계속 돈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게 투자자의 삶이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항상 돈이 없다. 뭐 그런 게 현실이긴 한데 어찌됐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이클대로 너무 잘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때 약간 좀 뭐랄까요? 약간의 좀 누군가의 의도? 이런 게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너무 딱 맞잖아요. 그쵸? 2025년 10월 사이클상으로 이쯤이 고점이거든요. 정확하게 이걸 고점을 찍고 이렇게 빠졌다는 것 자체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3년 상승했고요. 그럼 1년 하락하게 되겠죠. 그 1년 하락하게 되는 것도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잘해야 뭐 한 45일, 한 40일 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날이 지나가고 나면 정말 최저점이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때 뭐 7자를 보게 되면 7천만 원대를 가게 되면 뭐 7,900만 원이라도 그러면 그때 갖고 있는 현금을 동원해서 0.1비트 정도는 그냥 바로 사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하락도 영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3년 상승, 1년 하락했다면 또 3년 상승이 오겠죠. 이 3년 상승을 하려면 봄에 씨앗을 뿌리고 모내기를 잘 해서 이때 추수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누가 뭐래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금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단이 되게 높다. 나 평단이 1억 6천인데 괜찮냐? 저는 멘탈이 흔들리시더라도 지금 이미 충분히 잘 이겨내셨거든요. 한 10개월 정도를 잘 이겨내셨잖아요. 그냥 넉넉 잡아서 한 6개월만 참고 기다려보세요. 팔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시더라도 한 6개월만 참고 기다리시면 대부분 회복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1, 2년만 더 갖고 있으시면 적어도 2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2억 되는 시점에서 그때는 비중을 줄일지 말지 그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 비중을 줄일 타이밍인가? 반토막인데요. 반토막일 때 비중을 줄이면 나중에 후회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멘탈로 버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멘탈로 버티셨으니까 이만큼 떨어지는 거는 충분히 멘탈로 버티실 수 있습니다. 그냥 6개월만 눈 딱 감고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글, 제시 마이어라는 이분이 쓴 글이 제가 말씀드린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 면에서. 지금은 정확하게 하락장의 바닥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평단이 영원히 6만 달러에 머물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여러분 한번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세요. 작년 8월, 9월 그러면 이때쯤이거든요. 영원히 오를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빠졌죠. 상승장이 오면요. 영원히 오를 것 같고요. 하락장이 오면 영원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았지만 떨어졌고요. 계속 떨어질 것 같았지만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오르게 되겠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도 없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만큼 빠졌으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비트 차트로 봤을 때 여기는 매물대가 진짜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매수하기에 손익비가 아주 좋은 지점입니다. 매물대 진짜 많죠.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서 이게 비상계엄 때거든요. 비상계엄 때 갔던 자리, 그리고 2월 달에 저점 찍었을 때 이때 60K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7K였고요. 지금 환율 떨어져갖고 그리고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매수하기 좋은 때일 수 있어요. 이러다 깨지면 어떡하냐? 매물대 깨지면 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여기서 매물대 깨지면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것도 맞는데요. 여기 또한 매물대가 되게 강력한 지점입니다. 여기가 한 7,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빠진다면 한 1,700만 원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0% 정도는 각오하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게 싫다 하시면 좀 기다리셨다가 11월 29일 날 이때 매수하시면 그래도 멘탈이 버티기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이해하시나요? 저는 이게 최저점일 것 같진 않거든요. 물론 되게 좋을 때이긴 한데 최저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분할 매수를 올해 연말까지 꾸준히 계속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니까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때 겪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2022년에는 이맘때가 FTX 거래소가 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터졌어야 돼요. 이런 강력한 악재가 터졌어야 되는데 블랙스완은 갑자기 오죠. 근데 FTX 망하는 거는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면서 왔습니다. 루나 사태 나고요. 루나 테라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엄청났습니다. 루나가 이게 되게 시총이 컸거든요. 지금의 솔라나급이었어요. 한때 솔라나 시총을 넘어섰거든요. 루나가. 근데 이게 한순간에 빵원이 된 거예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저도 루나로 돈을 번 거를 이때 거의 다 날렸거든요. 저 루나도 투자하고 테라도 좀 갖고 있었고 앵커라는 것도 좀 갖고 있었는데 그게 다 빵원이 됐어요. 그래서 좀 허무하기도 하고 코인 시장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면서 알트코인 투자가 어렵구나 하면서 제 알트코인에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때 경험이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이후로 솔라나 살아나는 거 보면서 괜찮은 알트가 있으면 좀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고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알트코인 투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나은 것 같고요. 루나가 망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FTX가 또 망하면서 진짜 정말 무시무시하죠. 15K까지 갔습니다. 한 2천만 원이죠.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때만큼의 절망감이 사람들이 좀 느껴지나 봐요. 근데 여러분 냉정히 까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에 악재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비트코인에 악재 있었어요? 뭐 대형 거래소 망한 거 있습니까? 대형 프로젝트, 뭐 루나급의 프로젝트 망한 거 있었어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마이너스 50%가 넘게 빠졌는데 이러면 기회이지 않나요? 악재도 없이 50%가 빠졌는데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매수 찬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블랙스완은 아무도 모르게 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뭐 심적인 대비나 현금 마련이나 그런 건 좀 해두는 게 여러모로 좋긴 하겠죠. 어찌됐든 저는 비트코인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침이 닳도록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을 다 비트코인 사는데 쓰고 있습니다. 뭐 일부는 테더 사고 일부는 비트코인 사고 있어요. 테더 가격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테더 가격이거든요. 2025년 9월 이후로 최저 가격입니다. 1년 만에 최저 가격이거든요. 이대로 떨어지면은 뭐 몇 년 만에 테더가 업비트 상장된 이후로 최저가 될 수도 있겠어요. 환율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냥 싸졌다 생각하면 사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 벌면 비트코인을 업비트에서 그냥 사거나 아니면 테더로 사두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정말 되게 유사합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2022년에 비트코인 시장은 진짜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도 그만큼 심각하진 않고, 그리고 그때보다는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때는 진짜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2022년에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보다는 여러모로 좀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러다가 정말 갑자기 올라가거든요. 갑자기. 이게 2022년, 23년 이때인데 빨간 선이 단기 보유자 평단입니다. 갑자기 단기 보유자 평단을 넘어서면서부터 급등하는 게 보이시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한 8배, 9배 올랐습니다. 아니 그만큼 올랐으면 된 거 아닌가요? 8배, 9배가 올랐는데 뭐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네, 비트코인 욕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8배씩 오르는 자산이 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자산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번엔 물론 50%밖에 안 빠져서 이때만큼 드라마틱하게 막 8배씩은 못 오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한 4, 5배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다. 그럼 여기서 5배 올라가면은 9, 5, 45, 한 4억 5천 되잖아요. 많이 올라가면 그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게 올라가면 한 3억 정도? 네, 그래서 한 3억에서 5억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3억을 바라보고 있지만 2억에서 0.5비트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못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매도해 두려고 합니다. 지난 사이클을 봐도 요때 1억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1억을 찍는데 8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저는 2억 원도 요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점 넘어갈 때 여기서 꼭 한번 저항을 이렇게 맞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이 한 1.8억 정도 됐으니까 2억이 넘어갈 때쯤에 또 한 번 저항을 크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여기까지는 안 빠지겠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빠졌다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이 좀 시간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2억이 되면 0.5비트는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는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단기 보유자 평단 넘어가면서부터는 쏠 것 같아요. 여기 빨간 선 보세요. 거의 다 왔죠. 좀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가면서 단기 보유자 평단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 좀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 그쯤에는 강력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그래 왔거든요. 옛날에 그랬다고 이번에 그럴 줄은 뭐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번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더 어색한 것 같습니다.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되게 힘든 시기인데 잘 이겨내시고 이제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이제 저점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몇 달 잘 이겨내시고 DCA 하시는 분들 꾸준히 모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니까요. 이게 알트코인 투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트코인 어렵죠. 2더 4억이요? 와, 대단하네요. 금과 상관관계가 높다. 근데 상관관계가 높다는 게 매일매일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도 같은 방향으로 올라갈 때가 뭐 많다는 거고 같은 방향 떨어질 때가 많다는 거지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하고 다른 자산하고 비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요. 지금은 뭐 비트코인 4년 주기로 봤을 때 가장 최악의 시기이고 다른 자산들은 그렇게 최악의 시기가 아닌 거잖아요. 최악일 때랑 비교하면 당연히 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뭘 비교해도 지금 비트코인이 가장 안 좋습니다. 지금 시기에만 비교를 하면. 반대로 지금 시기에 누구랑 비교해도 안 좋으니까 가격이 그만큼 싸다는 이야기고 이럴 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가능성 있습니다. S&P 500이 10% 이상 빠진다. 그럼 비트는 더 지옥 가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할 매수 하시거나 11월 29일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몰빵할 타이밍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수수료 어마어마합니다. 펀딩 피가 대단해요. 만약에 레버리지를 3배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30%? 한 3% 정도는 나갈 겁니다. 한 달에 한 3% 정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매달 3% 나가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30% 갈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시중은행에 대출 받아서 뭐 그 정도만 들어가세요. 레버리지를. 선물 레버리지는 청산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정말 완전 비추합니다. 콜드카드. 네, 콜드카드 이슈가 있긴 하던데 저는 안 써서 정확하게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해킹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단 당분간은 지갑을 쓰실 분들은 전통적인 지갑 그런 것만 좀 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보기와 고정 댓글 보시면 건국대학교 무료 강연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보람그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